안녕하세요. 김재철입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 제가 몽깨비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공부하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말이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한번 찍어보려고 앉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공부 진행 상황을 보면 한 학계로는 아직 수요 공급 이론을 다 못 끝냈고요. 공법은 진도 정말 조금밖에 안 나갔습니다. 아직 보질 못했어요. 그 이후에.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은 제가 2월 달까지 끝내기로 목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했습니다. 해서 소유권, 용익물권까지 끝냈고 지금 담보물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법 총론, 계약법, 그 다음에 특별법 5가지만 하면 민법은 한번 다 보는 게 되네요. 오늘은 그래서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 공부하고 있거든요. 10권은 기본 교재 보니까 한 5페이지 정도 됩니다. 5페이지는 제 정독을 한 2번 읽어서 바로 프로그램 통해서 학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습을 누르면 성립 요건은 제가 했고요. 이 별 3개짜리 유치권, 별 3개인 거 봐서는 굉장히 꼭 알아야 되는 개념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보니까 개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기본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교재에서 다 읽었던 겁니다. 그 다음 효력, 유치권 효력에 관련돼서 유치권자의 권리, 구분 건물에서 유치권에 관련된 사례들도 나오고 유치권과 동시한 항변권 이것도 나오고 그리고 28, 25, 그 다음에 27, 24, 28, 19, 24, 17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던 항목인 것 같아요.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개념은 봤기 때문에 무한도전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확실히 내용을 교재 읽으면서 알고 있어도 이렇게 문제를 접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점유에서 유익비, 필요비에 대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다시 또 아리송하네요. 첫 문제를 맞췄는데 지문 하나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머지 이해를 못한 지문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밑에 정답을 맞추더라도 4번 지문이 무슨 말인지 헷갈리거든요. 정답을 맞춰도 이 지문의 내용을 다 모르면 밑에 해설을 꼭 읽습니다. 꼼꼼하게 이해될 때까지 한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1번은 기억은 포함되는 것 같아요. 네, 2번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억하고 리을이 포함이 되는 것 같으니까 5번일 것 같네요. 틀렸어. 3번 물상대위하고 리을이 좀 봐야 되겠다. 음. 유치권 개념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풀었는데요. 대략 머릿속에 내용이 뭔지는 감은 오는데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지금 한 4문제, 5문제 계속 틀리지 않고 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틀리고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응용되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속도도 좀 빨라지고 이게 어떤 문제고 무슨 얘기인지 대략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나와도 틀리질 않네요.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유축권의 효력.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네. 경매권. 이게 색깔로 칠해진 거 봐서 중요한 것 같은데 변제받기 위해서는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이 들어가면 틀리는 것 같아요. 재밌네 이거. 유치권의 효력도 무한도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개념 문제를 좀 풀고 나니까 효력에 관련된 지문은
처음보다는 좀 낯설지 않아요. 방금 제가 맞췄던 문제의 지문을 살짝 바꿔가지고 기억으로 나왔는데, 아까 효력 그 내용에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맞는 소리죠. 근데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재밌는 내용. 다시 한번 나오네요. 이 지문은 아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유치권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다시 봐도 헷갈립니다. 여기서 접하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응용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개념이 잡혀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처음에는 지문 하나하나도 이해하기 어렵고, 한 개 지문을 읽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그러면 한참 걸렸거든요. 근데 계속 문제 풀고 비슷한 지문 뭐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머릿속에 조금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게임 프로그램이 이런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효력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게 유치권 개념, 제가 아까 문제 풀 때 봤던 내용 같은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지문인데, 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유치권의 효력에 대해서도 계속 정답을 맞추네요. 오늘은 공부가 잘 되네. 그러면 그 다음 기출문제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 28에 25에 뭐 27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고분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3번. 일단은 틀려. 맞아. 이거. 이렇게는 X고, 우선 변제권은 경매 청구권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다. 아까 제가 문제 풀면서 익혔던 개념인데 중요하게 나오네요. 무한도전. 사례 문제 같은데, 우선 변제권 없다고 그랬는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고. 뭐야 이거. 아, 자만했다. 이게 28의 기출문제를 계속 응용해가지고 지문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응용해서 나오더라도 확실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씨, 왜 이래.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끝까지 지문 안 읽고 놓치네요. 이렇게 항상 문제 나오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럴 때 이제 한 개 아니면 두 개, 뭐 세 개야 다 속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가장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항상 틀리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대략 알 것 같아요. 다음 유치권과 동시에 미행환경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나는 건 짝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이것만 기억나거든요. 어렴풋이. 무한도전. 이번 건 어떻게 문제를 맞췄는데 각 개념을 봤는데도 이게 지문으로 나오니까 되게 새롭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틀리지 않고 계속 맞출 때까지 반복해서 풀거든요. 이해될 때까지. 해설 같은 것도 읽은 거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합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도 지문을 이제 변형해서 나오면 순간 헷갈리거나 머릿속이 멍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짧은 지문이 길게 늘어뜨려서 나오든 뭐 살짝 뭐 있다를 없다 뭐 이렇게 바꿔 나오든 나중에는 크게 뭐 헷갈리지 않게 돼요. 단순할 수 있지 않나?